이번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절차,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절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절차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것들 때문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없이 개발되는 어떤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무조건 코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려봐서 프로그램을 돌려봐서 뭔가 좀 버그가 있거나 또 기능이 또 필요하거나 그러면 또 픽스하고 또 다시 코딩하고 픽스하고 코딩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얻을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라고 지칭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려움을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훨씬 정교하고 잘 계획된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체 어떤 그런 활동을 작게 나눠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well-defined task, 이게 하나의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액티비티들을 well-defined task로 나눠놓고, 즉 여기 그림 보면 여기 박스 하나가 well-defined task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well-defined task들을 서로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스테이지 1이라고 하는 타스크를 먼저 하고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스테이지 2를 하자. 그리고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순차적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품질로 라고 하는 얘가 SP1이라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또 다른 애는 이렇게 순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는 형태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활동들을 잘 정의된 그런 타스크로 나눠놓고 그 타스크들 간의 어떤 순서를 정의를 해놓고 그것만 따라가면 어느 일정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계획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광범위한 정의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접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직접적인 개발에 관련된 프로세스. 그렇지만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간접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와주는 그런 타스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스크들에 관련된 절차들이 바로 서포트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 혹은 엄브렐러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세스와 지원하는 프로세스, 이 두 가지를 다 통틀은 게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광범위한 어떤 레벨에서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정의를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다이어그램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쳐 있는 테두리를 그려놓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통 흔히 생각하는 직접적인 개발 활동하고 관련된 그런 절차고 나머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절차를 또 관리하는 절차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원 프로세스, 서포트 프로세스, 또는 엄브렐라 프로세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예요. 실제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직접적인 활동을 어떻게 well-defined task로 나누고 또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에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직접 관여하는 액티비티들을 잘 정의하고 순서들을 나열한 거, 그 용어를 또 다른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모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혹은 SDLC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 가지 용어는 다 같은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직접적인 개발에 관련된 타스크들을 정의하고 그 순서들을 늘어놓는 거.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모델 또는 SDLC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개발 단계는 당연히 포함하고 또 고객에게 딜리버리, 전달하는 것과 또 그 이후에 벌어질 유지 보수까지 그런 전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어떤 액티비티, 스테이지라고 좀 표현했는데 스테이지 혹은 액티비티들을 순서를 정해놓은 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 개발 프로세스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워터폴 모델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애자일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절차나 개발 모델들이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에 가장 걸맞는 개발 모델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켓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서 조심스럽게 개발을 해야 되겠죠.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한번 쏘아 올리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잘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고 테스팅도 많이 하고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 뭐 워터폴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통 인터넷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그가 나더라도 금방금방 수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라서 또 소프트웨어를 자꾸자꾸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계획을 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미리 계획을 100% 완벽하게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애자일 프로세스라고 하는 자꾸자꾸 이렇게 변경도 쉽게 가능한, 그 다음에 고객의 피드백을 자꾸자꾸 이렇게 들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그때그때 따라서 변경을 자주 바꾸는 그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나 모델이 더 적합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모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원칙 이론적으로는 이런 정해진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모델만 쭉 따라가는 형태로 개발을 하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얻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보장이 될 것이고 또 계획했던 일정 이내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나 모델 같은 것들에 의존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나 모델을 보면은 그 안에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죠. well defined task가 있죠. 그 순서가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뭘 먼저 하고 뭘 먼저 나중에 하면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일단 큰 고민 없이 그 과정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과정을 끝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어떤 하나의 well-defined task가 끝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들을 보고 내가 이제 이 단계는 끝났구나.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혹은 또 다른 말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에서 well-defined task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하게 되는 액티비티다라고 명확하지 않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액티비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액티비티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두 개의 슬라이드에 거쳐서 한번 좀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구사항 분석하는 것들이 아주 필요한 소프트웨어 액티비티 중에 하나예요. 요구사항 분석. 당연히 소프트웨어의 사용자가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도 고객으로부터 혹은 사용자로부터 요구사항을 얻어내야 되겠죠. 추출, 엘리스테이션, 추출. 분석도 잘해야 될 거고, 분석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도 자기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원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들을 또 잘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만 실제로 요구사항들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잘 명세화하고 또 이제 검증하고요. 또 이제 변경 추적 관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요구사항 단계라는 액티비티가 끝나면 보통 이제 설계 단계, 설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는 액티비티를 하게 되는 거죠. 크게는 아키텍처를 설계하기도 하고,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모듈 간 인터페이스, 또 모듈 안에 함수의 바디, 뭐 클래스의 바디 이런 것들 설계하기도 하고, UI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설계 단계에서 하는 액티비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내부 코딩 어떤 규격에 따라서 뭐 구현을 하기도 하고 또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구현하기도 하고요. 또 계획되지 않은 변경이 항상 있을 것을 대비를 하고 개발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하기 쉬운 구조로 또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할 때 구현할 때 소프트웨어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오히려 그것도 물론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봐도 여러분들의 코드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작성을 해야 되고 항상 변경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개발해야 되고 테스트하기 쉬운 구조여야 돼요. 그리고 또 좀 특정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어떤 코딩 표준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표준 규격에 잘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개발이 끝났으면 검증을 하겠죠. 검증 잘 만들어졌나 검증할 텐데 그래서 이제 verification과 validation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valid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잘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게 validation이고요. verification은 여러분들이 앞에 설계한 대로 잘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게 verification이에요. 두 가지 용어는 잘 구분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 verification and validation 단계에서 주로 하는 액티비티가 뭐 유닛 테스트, 각각의 함수, 예를 들면 함수나 클래스를 테스트하는 거,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얘가 얘를 호출하는데 요 클래스가 요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서로 간의 규격에 맞게끔 인터페이스에 맞게끔 지금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게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는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시스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erification, validation이라고 하는 액티비티는 이제 주로 이제 유닛 테스팅, 인테그레이션 테스팅, 시스템 테스팅 뭐 이런 활동들이 있죠. 그러면 일단 요 단계가 통과하면 이제 고객한테 소프트웨어가 딜리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유지 보수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일단 개발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류 같은 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는 새로운 기능 같은 것들을 사용자가 요구하면 추가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혹은 뭐 다른 운영체제로 뭐 옮겨야 된다거나 등등등 또 데스크탑에서 개발했던 거를 외부로도 좀 실행을 시키고 싶다거나 이럴 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이식, 포팅이라고 그러죠. 포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유지 보수 단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